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49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기 전에 제가 어제에 이어서 독서의 좋은 점 2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카페에 요즘 저희 카페가 매출이 많이 늘어서 사실은 사람이 부족한데 어제 저희 카페에 어, 직원이 한 명 그만뒀습니다. 갑자기 오늘까지 하고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직원은 한 2주 전에 벌써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에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했는 거를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만두는 게 어떡하냐, 그만두면 어떡하냐, 이 시기에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둬야 되는 게 도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또 마음이 변하고 와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어제 날짜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한 17년 정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어봤고 나름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를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의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이제 또 같이 일하는 뭐 저희 아내나 이런 사람 또 이런 아내들은 또 힘들죠. 갑자기 사람이 한 명 빠지면. 자, 그래서 독서를 하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살다 보면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고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 기대와 설레임을 가득 품고 나가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저는 책을 읽어서 그 왜 실패해서 뭐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아, 다음에는 이러한 경우에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좀 사실은 좀 있었어요. 이 직원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일을 너무 잘했어. 문제는 좀 있었는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일하는 게 우리 와이프 마음에 너무 드니까 좀에 표현하자면 의지를 좀 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또 나름의 또 일은 잘하지만 또 뭔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또 뭔가 배우면 됩니다. 뭔가 얻으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면 됩니다. 아직 저나 뭐 예를 들면 아직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역량을 키우면 다음에 또 이런 일 또는 이런 직원들 예를 들면 하면 저희가 또 역량이 커지면은 분명히 더 기껏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교훈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배움으로 가면 됩니다. 배움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살다가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생기는 안 좋은 일들이 책을 읽다 보면 제가 고 작가님 영상이 나를 많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나를 키워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영상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책을 읽으면 무슨 사건을 만났을 적에 다르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옳게 생각하는 뭔가 또 예전과 다른 좀 더 나은 나로 생각하는 그런
그런 과정들을 선물해줘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어제도 사실은 잠자기 전에 어제 소개시켜 드렸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아빠 주는 거야? 너무 좋아서 요거 한 5장 읽고 잤는데, 아침 긍정학원을 하려고 책을 펼쳤더니 다음 소제목이 단 하나의 결단입니다. 단 하나의 결단인데, 여기 보면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딱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결단의 시작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저는 좌절하지 않지만 좌절하는 사람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책이 삶의 지혜를 갖게 해줘요. 제가 그러니까 책의 2번째, 어떤 사건을 대하는데 책을 읽음으로 해서 좀 더 지혜로운, 좀 더 옳은 쪽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런 도움을 줍니다. 뭐가 이렇게 책의 내용이나 그런 예시들이. 오늘은 크리스토퍼 소머는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낸 사람인데, 이분이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에 보낸 답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은 탁월함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요. 시련 없이 성장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탁월함은 좌절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시련이라는 사건을 옳게, 옳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 탁월합니다. 그러니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련 뒤에 성공. 좌절감 뒤에 탁월함. 그러니 좌절이 온다고 해서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시련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좌절감과 싸우는 동안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탁월함의 길이 곧장 뻗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가는 가장 빨리 가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 조급함과 초조함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비범한 성과는 그 직선 위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짧은 거리를 빨리 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좌절들을 거치고 극복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비범한 성과는? 우리가 좌절감, 초조함, 조급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심을 한 것은 절대 그 생각을 의심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말고요.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결심한 것을 바꾸지 않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집중해야 할 대상이 많아져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원싱을 또 맞아 읽겠습니다. 집중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집중해야 될 한 가지. 명심하세요. 드라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게 튀어나온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고 해서 자책할 일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꾸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살펴보며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회인 거죠. 아마도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운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내가 40년 이상 재능을 가진 어린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낸 경험에 비추어 말합니다. 발전과 성과가 없다고 해서 자꾸만 자세를 바꾸고 조급함입니다. 이게 생각을 고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과는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에겐 좋은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니까요. 꾸준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립니다. 일종의 1년의 작은 중간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고 지켜야 할 일은 한 가지 뿐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하면서 직설적이죠.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작은 결심들을 하고 또 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결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작은 결심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신이 선택한 목표를 무심코 벗어나서 표류할 기회가 너무 많아집니다. 단 하나의 결단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요 편지 내용은 탁월함이란 결국 좌절감을 극복한 좌절이라는 시련이라는 그런 사건을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비범한 성과는 가장 빠른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멀리 뛰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좌절을 가장 많이 극복하고 온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가 한 결심을 믿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출근해서 일하고 쉴 때 쉬고 일하고 쉴 때 쉬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단 하나의 결심한 것을 절대 의심하거나 바꾸거나 타협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성과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저희 와이프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말로 위로를 하고 싶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 좀 힘듭니다. 솔직하게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사장으로서의 그런 리더십이나 그런 10인 미만 사업장은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한 명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일을 한 명. 예를 들면 그러니까 딱 필요한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큰 사업장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돈의 속성 김성호 회장님 하는 말씀 들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있어요. 20명, 30명 가면 책임자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10명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저희 카페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해서 인력이 한 명 빠지면 타격이 있습니다. 타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선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참 힘들죠. 저도 예전에 한 10수년 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태도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근무지 안에서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근무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분위기를 깹니다. 일은 육체는 필요해도 휴식을 취하면 다시 열심히 뛸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그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고 그 회사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안 좋은 직원들은 면접 볼 때 최대한 거르고 내 역량이 안 되어서 그런 사람을 뽑았다면 그런 물을 흘리는 사람이 회사 내에 있다면은 빨리 대체자를 뽑아서 하는 게 가장 저의 지금의 역량으로서는 최선입니다. 매장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핑계가 많고 남을 험담하고 자기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장점이 이만하고 남의 험담을 이만하게 보고 자기 험담이 이만하고 그렇게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보고 일이 좀 더뎌도 괜찮은데 태도가 좋으면 그 좋은 태도 위에 기술이 쌓이면 그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작아도 꾸준하게 조금 쌓다 보면 이 사람 크게 되는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많이 이렇게 이 사람이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기본 태도가 안 좋으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또 빨리 이제 카페로 가서 오늘도 저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요거 지울 생각입니다. 요거 제가 요즘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사색이라도 많이 하다 싶어서 제가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또 우연하게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다가 내가 외치는 이 긍정 확언이 정말 진정 내가 바라는 것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5번,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했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사실 사업이 크게 성공하려면 크게 바쁩니다. 크게 힘들고. 근데 어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 자꾸 길어지는데 그 부분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요 부분을 딱 한 3번 읽었는데 요 짧은 부분을 인생은 바쁘게 살기에 너무 짧다. 마지막 부분이죠. 인생은 바쁘게 살기에 너무 짧다. 죽음을 앞두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글을 더 많이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이 작가니까 글을 쓰는 것도 일이죠. 일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가족들과 늦은 밤 긴 대화를 나누고 배꼽 빠지게 웃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싶을 것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읽다가 사업을 중국까지 진출하면 물론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인가, 내가 정말 중국에까지 사업을 진출하고 그런 바쁜 정말 시간을 바쁘게 그렇게 보낼 나의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게 그러면 저도 좀 제가 생각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아빠의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는 아이들 나이에 맞게끔 제 역할을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커지면 지금도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소홀한데 그러면서 이 5번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사업을 중국에 진출하는 이거를 좀 수정해야겠다. 이건 내가 이렇게 된다고 내가 행복할까? 내가 사업이 커져서 막 중국까지 진출하고 내가 사업이 이만하게 돼서 한다고 내가 매출이 이랬다고 내가 정말 행복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제는 좀 많이 들어서 5번은 수정할 생각입니다. 저는 돈을 떠나서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일부분에서 인생의 그런 그때 그 사건들에서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제가 존재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마 저한테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한테 미안함일 수도 있고, 그럼 죽음 앞에 갔을 때 아마 제가 또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5번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치고. 6.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인은 독서다. 7.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상가가 됐다.
8. 이렇게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9. 나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영향 있는 사람이 됐다. 10.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예전에 고 작가님이 긍정학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바뀐다 그랬죠. 바뀌다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 10가지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3번 정도 바뀌었고, 이제 또 뭔가 좀 이 10가지를 조금 뜯어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 바뀌는구나. 그 시점이구나. 이제 한 300일 다 돼 가는데, 또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바뀝니다. 고 작가님, 맞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